머리 좀 잘 가는 거 안 같습니까? 세월은 잘 가는데 시간이 안 간다. 천재다, 천재. 대단하다. 앞으로 시간이 훨씬 더 잘 갑니다. 8월 정도 되면은 100% 후회합니다. 그 당시 흰머리 이야기할 때 공부 좀 해놨을 걸. 그리고 뜨거운 여름 되면 학습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지금이 공부하기에 최적기다. 제가 봤을 때. 뭐, 열심히 잘 하시면, 나중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공부해도 점수가 잘 나오고, 지금 공부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오고, 답답합니다. 답답해. 우리는 한 20년 넘게 강의를 하다 보면, 그 다 알고 있거든. 학생들 심리도 알고 있고, 어느 단계에 가면 지치고, 어느 단계에 되면은 기가 폭 죽고, 그 지금은 평등하잖아요. 그죠? 서로 참 얼굴 보면 즐거워 좋고,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서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의고사 쳤다. 나는 20점인데 옆에 50점 받았어. 짜증이 확 납니다. 짜증.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8월달 전까지는 모의고사 점수에 제가 관심이 없어요. 가짜 점수로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실력이 안 된 상태에서 점수가 잘 나왔어. 잘 찍어서 나온 거야. 점수가 더럽게 안 나왔어. 그래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원래 초반 글발이 보면은 별거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이게 가속도가 확 붙어 끝에 가서 폭발을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모의고사는 8월달까지는 점수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도 기분은 안 좋아. 기분은. 서로만 맞춰보고 난립니다. 니는 생긴 거는 그런데 와 그렇노 하면서. 응? 응? 니는 30점이고 나는 40점. 아이고, 30점, 그게 점수가 40점 받아요. 둘 다 떨어진 주제에. 시험이 안 됐잖아. 우리는 60점이 돼야 되거든. 그 60점까지 도달하는 게 힘들다니까, 해보면은. 20점에서 한 50몇 점 가는 거는 수월하게 가요. 근데 그 한계를 넘는 게 힘들다고. 한계를. 그래서 그 한계를 넘으려면 지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우리 학원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니까 창원에는 독서실에 22명이 공부하고 있고, 울산에는 거의 30명 정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5명인가 6명인가? 나 7명입니다. 근데 환경을 보면 여러분이 딴 학원을 가보시고 우리 학원에 오면은 여기는 초호화 호텔입니다. 딴 학원에는 건물이 뭐 20, 30년 돼가지고 엉망이야. 화장실도 그렇고, 강의실도 그렇고, 독서실도 그렇고. 근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 그래도 거기가 훨씬 더 열심히 해. 어두컴컴한 해가지고, 그죠? 귀신처럼 해서, 그죠? 그 창원 같은 데는 지금 스타디오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한 5명, 10명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문제집을 하나 사가지고 서로 풀고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라요. 그게 지금 많이 해놔야 돼. 지금 그냥 세월만 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나중에 8월달에 이어가면 답답합니다. 뭐 시험은 내일 모레 다가오고 해놓은 건 없고, 좀 힘드셔도 지금 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독서실을 가서 좀 공부 좀,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 어른들이 되다 보니까 학원을 떠나면 생각보다 공부가 안 돼요. 오만 잡념이다. 근데 그나마 학원에 있을 때 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열심히 해가지고 상대평가 되기 전에 올해 끝내야지. 어영부영 하다가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66페이지 한번 볼까요? 등기부 취득시. 자, 이거는 간단합니다. 자, 가위 주인인데, 을한테 1억으로 팔았거든요. 3월 1일 날. 그래서 물건이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
그런데 요 매매가 무효가 됐단 말이야. 무효가 돼버리면 갑이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여전히 소유자. 자, 을은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해야 되는데 을이 10년간 점유를 했고 을이 10년간 등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을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을이 취득시효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를 등기부 취득시효라 합니다. 자, 왼쪽에는 점유만 20년 했죠. 근데 여기는 점유 플러스 뭐까지? 등기까지. 그래서 등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점유는 요건이 똑같아요. 자주, 평온, 공연 이렇게. 자, 근데 여기는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건이 추가됩니다. 선의 무과실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점유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점유 승계. 을 혼자 10년을 점유할 필요 없다. 자, 앞 사람과 합해서 10년이 되면 됩니다. 등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을이 5년 등기하고 을 앞에 다시 을 다시가 5년 등기하고 등기도 승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자, 선의무과실은 선의는 추정이 되잖아요. 그죠? 추정.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추정되는 게 4개입니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추정. 자, 추정이 된다는 말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무과실에 대해서는 입증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자, 요 선의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선의무과실의 판단 시점은 점유를 시작할 때, 점유 개시 시에 선의무과실이면 충분합니다. 계속 선의무과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시작할 때만 선의무과실이면 된다. 자, 그 다음. 요 등기는 유효의 등기라도 되고, 무효인 등기라도 됩니다. 오히려 무효가 더 많아요. 만약에 등기가 유효 같으면 매매도 유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유효되면은 등기부 취득시효가 아니고 그냥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무효인 등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무효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요 무효는 원인 무효라는 뜻이거든요. 원인 무효의 등기를 가지고도 취득시효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중 보존 등기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중 보존 등기에서 무효인 후 등기. 무효인 후 등기를 가지고 10년 가지고 있어도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된다. 끝. 할 게 없다. 자, 그럼 비교를 해볼까요? 자, 점유 취득시효는 몇 년? 20년.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맞죠? 여기는 이미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을이 취득한다 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취득한다 말을 해야 될까요? 자,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해야 취득한다. 이 말이야 맞잖아요. 여기는 10년이 경과해야 취득시효를 완성해야 취득한다.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할 게 없다. 재미도 없고. 자, 뒤에 26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68페이지. 그 선의 취득 찾았나요? 그게 옆에 써놔라. 시험에 출제 안 된 지 18년 됐다.
그리고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0.1%밖에 안 된다. 과거에는 냈다고 왜 출제를 안 하고 있을까요? 선의 취득은 동산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동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포기해도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270페이지. 첨부가 있네요. 첨부. 자, 첨부에 들어가는 게 단어가 몇 개입니까? 읽어보세요. 부합, 혼합, 가공. 그 중에서 부합의 별표 4개를 딱 치세요. 부합의 별표 4개. 자, 혼합하고 가공은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개념만. 자, 우선은 쉬운 것부터 조집시다. 혼화가 뭔지. 혼화. 자, 이거는 동산끼리 섞였다. 그런 뜻입니다. 동산끼리 섞였다. 이거는 소유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쌀 1말, 을이라는 사람이 쌀 1대, 10분의 1입니다. 이게 섞여버렸습니다. 쌀, 1말, 1대, 이렇게. 이걸 혼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섞인 1말 1대는 누가 소유할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여기 1말이 많죠, 그죠? 이거는 10대가 돼야 1말이 되거든요. 이거를 주된 동산이라 하고, 이거를 종된 동산이라 합니다. 그러면 주종 구별이 되면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차지합니다. 갑이 차지한다고. 나머지 1대 값을 을에게 보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됐죠? 보상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갑이 쌀 1말, 을도 쌀 1말, 이렇게 섞여버렸어요. 쌀 2말, 이렇게. 그럼 주종 구별이 안 되잖아요. 같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갑과 을이 공유합니다. 공동 소유한다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주종 구별이 되면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주종 구별이 안 되면 공동 소유한다. 이렇게. 이걸 보고 어떤 학생들은, 그냥 뭐 사이좋게 갈라 먹으면 안 됩니까? 이리 사면은 평생 가도 시험이 안 된다. 이게 재판이 딱 되면 판사는 이렇게 판결이 나온다고. 간단하게. 자, 이거를 혼화란다. 자, 혼화는 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공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공. 자,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다. 가공. 자, 갑이 지난번에 한 거 그대로 판자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자, 을이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 판자에다가 가공을 했단 말이에요. 가공. 노력을 가했다. 그러면 한 번은 7만원짜리 DH를 만들었고, 자, 한 번은 무려 1000만원짜리 고급 장롱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누가 소유하겠냐? 자, 우선은 재료값하고 가공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단위가 같아. 그러면 갑이 소유합니다. 갑이 소유한다. 자, 갑이 소유하고 대신에 을에게는 얼마를 보상하면 됩니까? 계산상으로 2만원이지. 노력의 가치가 2만원이고 재료가 5만원이고 합해서 7만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을에게는 2만원 보상을 하면 된다. 이렇게. 그럼 이것도 만약에 갑이 소유한다면 이상하잖아요. 5만원짜리에 비해서 가치가 너무 크잖아. 만약 이것도 갑이 소유한다면 을에게 얼마를 보상해야 됩니까? 바로 계산도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이거는
가공자 을이 소유합니다. 을이. 대신에 갑에게 재료가 얼마예요? 5만 원. 5만 원 보상하면 된다. 이렇게. 그럼 우리 법에서는 요거를 뭘 했냐? 재료값에 비해서 현저히 다액인 경우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는 가공자가 소유한다. 자, 재료 주인이 소유한다는 것을 재료주의, 가공자가 소유하는 것을 가공자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가공. 자, 여기도 동사님을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을이 갑의 집에 가가지고 가공을 했어요. 갑의 집에 가서. 막 을이 갑의 집에 가가지고 막 청마루 닦고 페인트 칠하고 니스 칠하고 해봤자 헛방이야. 가공이다 아니다? 아니다.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가공이 아니면 뭐랍니까? 모르기는 그냥 땀났다 이래 이야기하지. 땀났다. 헛방 에? 그 타인의 동산의 핵심. 호나도 동산. 두 가지를 전제를 해야 됩니다. 뭐 할 것도 없다. 자, 부합은 좀 중요합니다. 부합. 자, 부합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합. 공부를 해보시니까 이제 조금 이제 5월 정도 되면은 체질이 나타나는데, 나는 민법이 그대로 체질이다. 나는 그래도 개론이 체질이다. 흰머리는 뭐 마음에 안 들고, 나는 개론의 성부를 걸겠다. 그러면 개론을 막 밀어가지고 70점 받으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근데 개론이 체질이 안 맞고 민법이 맞다. 그 민법을 7점 받으면 합격이야. 무조건. 한 5월 정도, 6월 정도 되면 그 체질이 나타납니다. 나타나. 그 개론 체질이 싶으면 개론을 더 밀으라고. 민법이 체질이다. 민법을 더 밀고. 1차는 2개 중에서 하나만 7점 딱 넘겨버리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2차는 3개 아닙니까? 그죠? 2차는 3개 중에서 하나만 80점 넘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확률상으로. 80점 유력한 후보가 뭐다? 중개법. 전략이 딱 있어야 돼. 나는 공법의 체질이다. 공법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80점 받아야지. 10년 돼도 안 됩니다. 그거 안 돼. 공법은 그냥 50점대로 맞추면 돼. 분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투자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투자 효과. 에? 그리고 2차는요. 항상 제가 이야기했지만 1차는 전략이 없어. 그냥 무식하게 해야 돼. 그런데 2차는 무식하게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요거는 전략적으로 딱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전략적으로. 그럼 과목이 3개 아닙니까? 오늘 심심한데 한번 해보자. 공법하고 중개법하고 이종업이하고 이태호하고, 그죠? 요래 있잖아. 이렇게. 그럼 우선은 6월달까지는 전반기에는 공법을 집중적으로, 후반기로 가면은 중개법을 집중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됩니다. 점수도 안 나오는 이거 잡고 후반기에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초반에는 공법은 또 너무 양이 많아서 포기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초반에 좀 해놔야 돼, 초반에. 그리고 공법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하려고 이래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걸 다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는데, 이제 시험이 2달 남았어. 분량 때문에 답답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싶었어. 그 지금부터 서서히 양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공법 예를 들어서 몇 개입니까? 법이. 국계법, 개발법, 또 정비법, 또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나는 해보니까 체질이, 요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나는 체질이 해보니까 개발법하고 건축법이 마음에 든다. 그럼 이거를 집중적으로 자기 혼자서 준비를 하라고. 아, 나는 그건 체질 아닙니다. 요 6개를 모조리 하랍니다. 잘 안 돼. 그게 해보면은 안 된다니까, 이게. 그 자기가 조금 그래도 와닿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법 중에서. 근데 이거는 빼면 안 되고, 기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하고, 개발이냐 정비냐 건축이냐 주택이냐 이거는 선택을 해도 된다고. 저는 선택을 이래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써놨잖아요. 책 껍데기도 안 봤다. 껍데기. 그래가지고 57.5 받았다. 이렇게. 미부 안 들었다. 그 전에 해보니까 이 정비법을 딱 보니까 깝깝하대. 뭐 조합이 어떻고 뭐 복잡하더라고. 근데 체질이 안 맞아. 주택도 보면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여기 좀 낫더라고. 보고. 또 미리 선생한테도 자문을 좀 구했죠. 나는 딱 반만 할 거다. 미리. 반을 할 건데 정해주라. 이렇게 이 세 개를 정해주더라고. 우리 공부 선생님 말고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옛날에 그 부산에 있을 때 공법 선생님이 제 뭐 친구 비슷하게 이렇거든요. 전국에서 탑3. 그 친구한테 딱 물었다. 하기 싫다. 하기 싫어. 세 개만 딱 해라. 세 개도 많더라고 사실 해보니까. 그 새로 불러가지고 세 개 많다. 그것을 좀 빼줄 수 없나니까 이래 하더라고. 그래 굳이 빼려면은 각종 관할 그거 한번 빼봐라 하더라고. 각종 도지사가 뭐 어쩌고 군수가 뭐지. 야, 나는 뺐어. 그거를 빼니까 자신감이 팍 붙었거든. 할 게 없어 별로.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줄으니까 전체에서 40%밖에 안 되더라고. 분량이. 요거를 요약서를 집중적으로 5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았다. 천천히 해야지. 그죠? 그 이게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뭘 다 하겠다 그 생각하지 말라고. 선생은 그 책임도 있기 때문에 다 해야 돼. 선생은 다 주로 해. 근데 여러분이 들어보면은 내한테 좀 맞는 게 있다고. 그럼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라고. 안 되는 거를 자꾸 집중적으로 해봐야 그건 안 된다고. 점수 안 나온다. 공법은 조금 진짜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중개법은 뺄 게 있을까요? 이거는 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해야 돼. 무조건 다 해야 돼. 저도 무조건 다 해가지고 요거는 77.5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요 1년 동안 제가 이래 했겠습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바빴는데. 저때 제가 학원도 운영했고 학원 강의도 했고 제가 박사학위가 있어가지고 대학교 겸임교수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어. 하루에 3시간 자면서 이렇게 했다니까. 그것도 8월달 이후에 공부했다니까. 8월달 이후에. 그럼 시간이 없잖아. 그 8월달 이후에 공부하는데 시간도 없고 시험은 돼야 되고 나는 시험 치기 싫어. 근데 우리 대장이 자꾸 압력을 넣어가지고 미치겠더라니까. 지금 좀 따놔라. 나중에 되면 어렵다. 나는 하기 싫은데. 그 내가 힘이 있나? 그래서 알았다 해가지고. 그때 8월 중순인가부터 시작했단 말이야 이렇게. 아 그래 그거는 가는데 내하고 비교하지는 말고 이렇게 했다고. 사람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수석이 민법 100점 받았잖아. 그렇게 해라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특이한 경우잖아. 어? 그러니까 그거 좀 가만히 그래. 그래 그래 이제 아무나 100점 받으려고 그러면 죽어요. 잘못하면은. 그래 하지 말라고. 그냥 70점이 목표라고. 70점. 아니 70점 받으면 합격하는데 뭘. 제가 이런 거 선생님 60점 아닙니까? 60점을 목표로 하면 무조건 시험 안 돼요. 무조건 안 된다고. 70점을 목표로 하시라고. 1차는. 그러면 합격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물으니까 중개법은 이제 다 해야 돼. 중개법은. 이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줄까요? 이것도 8월달 이후에 해서는 시간이 없을까, 아이가. 이거는 이제 전략 과목으로 80점을 목표로 했다고. 근데 실패를 했지. 어떻게 했냐? 야, 이거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외우는 거라.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외우는 거를 싫어했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암기하라는 거는 다 안 했습니다. 스타일이. 암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만약에 암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의 논리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외우고 이랬다고. 그게 오래 가지. 스타일이. 그죠? 이거는 이제, 이게 뭐 굉장히 전부터 외우는 거, 특히 숫자가 많더라고. 나는 숫자를 제일 싫어해, 숫자. 그래서 제가 10년간의 기출 문제를 쫙 한번 봤다고,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숫자 많이 나오더라고.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큰 발견을 했어. 숫자가 지문의 기출이 많이 됐는데 숫자가 들어간 지문은 답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숫자는 딱 포기해버렸습니다. 숫자가 들어오는 지문은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량이 또 확 줄어버렸더라고. 숫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집중적으로 역시 여기도 한 5번 읽었나요? 그래 해가지고 시험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안 맞을지 몰라. 내가 10년 전에 시험 칠 때는 그랬었다고.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숫자가 들은 지문이 답이 아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숫자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 숫자를 외우지 않고 딱 했는데 마침 시험을 쳐보니까 숫자 들어간 거는 거의 답이 아니야.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공했지.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조금 요령이 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세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공시법은 등기법 이거는 나는 공부 안 해도 돼. 민법을 하기 때문에. 민법 하면 공시법, 등기법은 내가 1개 정도밖에 안 틀려. 그럼 세법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그래서 세법은 껍데기도 안 받습니다. 포기해보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포기해가지고 그냥 찍었는데 6문제 맞았다. 세법. 그래서 합격했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처럼 따라는 하지 말 때 참고하라고, 참고. 무식하게 1페이지부터 다 하겠다 그런 생각 가지면 8월달 가면 얼굴이 노란해가 선생님 포기할까요? 이래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꾸 강의를 들으면서 분량을 자꾸 줄여나가는 습관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걸 꼭 전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1차는 그게 없습니다. 1차는 여러분이 100% 붙어야 되기 때문에 1차는 요령이 필요 없어. 무조건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무조건.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스타일을 봐서 알겠지만은 시험에서 50% 출제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예 터치도 안 합니다. 제가. 아예 안 해. 왜? 효율을 위해서. 이래 해도 뭐 만점까지 나오잖아. 저 밑에 강의 들어도. 그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다 할 필요가 없다. 그 생각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으로 부합을 보겠습니다. 부합. 물건 2개가 붙어서 하나가 됐다. 이게 부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째는, 그죠? 동산하고 부동산이 하나가 되었다. 이거를 보겠습니다. 동산하고 부동산. 대표적으로 갑이 주인입니다. 집이 한 채 있네요.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자, 을이 갑의 집에다가 벽지를 붙였습니다. 벽지. 그러면 갑의 부동산에 을의 동산이 붙었다. 부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벽지를 부속물이라 합니까? 부합물이라 합니까? 부합물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벽지는 붙이자 말자 집에 포함이 되어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갑의 부동산과 을의 동산이 붙어버리면 소유는 누가 할까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합니다. 이렇게. 대신에 을에게는 벽지 값을 보상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 집값이 10만 원이야. 벽지 값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만 원짜리 집에다가 100만 원짜리 벽지를 붙였어. 이런 경우도 예상할 수는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동산의 가치가 부동산 가치보다 훨씬 크죠? 그래도 누가 소유한다고? 갑이 소유한다고. 갑이. 갑은 대신에 뭐? 벽지값 100만 원을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은 소문에 자살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자살하든지 말든지 대법원에서는 부동산과 동산이 붙으면 무조건 누가 소유한다? 부동산. 소유하고 동산값을 뭐 한다고? 보상한다고. 이렇게. 동산, 부동산. 자, 그 다음 2번째. 자, 부동산하고 부동산이 부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갑이 주인입니다.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이렇게. 임차인이다. 자, 을이 여기다가 갑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정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정축. 그럼 1층도 부동산, 2층도 부동산. 부동산 길이도 부합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부합이 되는 게 원칙일까요? 안 되는 게 원칙일까요? 되는 게 원칙입니다. 부합이 돼버립니다. 하나가 돼버립니다. 하나가 되니까 갑이 소유합니다. 갑이. 정축 부분은 아무 소리 없으면 갑이 소유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부합이 안 되고 독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독립이 되면은 이때는 을이 소유합니다. 을이 소유한다. 자, 독립이 되려 하면은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축 부분이. 그럼 이 독립성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구조상 독립성이 있고 기능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습니다. 자, 구조상 독립이란 말은 벽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능상 독립성은 출입문이 외부로 바깥으로 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건물로서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축한 을이 소유한다,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기억하십시오.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뭐하고 붙었을까요? 토지와 지상물이 남아 있습니다. 시험은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토지와 지상물.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다. 4월달에 모의고사 치면은 점수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미리 이야기합니다. 미리. 기분은 안 좋아도. 그리고 점수 잘 나왔다고 해서 너무 촐랑대지도 말고. 가짜 점수다, 가짜 점수. 근데 시험은 반드시 쳐야 됩니다. 시험은 한 6번, 7번은 쳐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연습 안 하면 시험장에 박살납니다. 내가 시험을 쳐보면 나의 단점이 계속 나옵니다. 야, 나는 시험지를 읽어보니까 30문제 풀었는데 벌써 땡 해붙네. 그런 것도 느끼게 되고, 옳은 걸 골라라 했는데 틀린 걸 고르고 앉아있어. 야, 나는 진짜 덤벙댄다. 실수가 많다. 이런 걸 자꾸 느끼게 돼.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모의고사 칠 때는 자꾸 자기의 단점을 수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그래 시험장에 가면은 실력대로 점수가 나옵니다. 안 그러면 박살이에요, 박살.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수는 초기에는 연연히 하지 마시고. 자, 갑의 토지에 을이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지상물을 하거든요. 자, 건물은 토지에 절대 부합하지 않습니다. 독립입니다. 그래서 건물 지은 사람 을이 소유합니다. 이렇게. 자, 농작물은 어떨까요? 농작물은 성숙을 전제로, 성숙은 땅 위에 올라왔다 그 말입니다. 땅 밑에 있으면 미성숙, 땅 위에 올라오면 성숙. 자, 성숙을 전제로 항상 불법 경작자 을이 소유합니다. 이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대신에 을이 소유하는데, 소유는 을이 하는데 갑으로부터 제거 청구를 당할 것입니다. 자, 소유는 을이 하는데 갑으로부터 철거당할 것입니다. 소유는 현재 누가 한다고? 을. 이것도 을. 자, 시험은 이 나무가 제일 잘 나옵니다. 나무. 이 나무를 잣나무, 소나무, 오만 나무를 들여가지고 시험에 출제한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잣나무가 나왔어. 잣나무 잣 열매까지도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자, 이 나무는 아무 소리 없으면 토지에 부합합니다. 부합을 하면은 갑이 소유합니다. 이렇게.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면은 심은자 을이 소유예요. 그러면 독립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무의 공시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임목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명인방법, 관습으로 인정되는 명인방법. 나무에 새끼줄 둘러가지고 팻말 붙여서 소유자 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그 다음 정당한 권한으로 심으면 됩니다. 자, 정당한 권한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토지 소유자의 성낙을 받고 심었다. 요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 즉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을 취득해서 사용권을 취득해서 심었다면은 독립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자, 땅 주인의 성낙을 받아야지. 땅을 빌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임차인의 성낙은 정당한 권한이 아닙니다. 이렇게. 벌써 나무가 시험에 나올만 하잖아요, 느낌이, 그죠? 자, 수목은 땅에 부합된다. 그러면 땅 주인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독립이 되면은 심은자가 소유한다. 자, 독립되는 방법은 공시방법으로서 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춘다. 그 다음에 을이 정당한 권한으로 심었다. 정당한 권한 두 가지죠. 땅 주인의 성낙을 받아라. 임차인이 아니고 땅 주인입니다. 그리고 땅 주인으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서 심었다. 이때 사용권은 대표적으로 뭐 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렇게. 됐나요? 할 게 없다. 집에 갑시다, 이제. 너무 망했다, 오늘. 원래는 오늘 저 취득쇼까지 하려 했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뒤에까지 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 하여튼간에 진도는 항상 한 70페이지 전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간에 결석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잘 오시거나. 마지막으로 한마디 쓰고 마칩시다. 그래. 천재다, 천재. 창원에 가면은 결금시키라고 동판에 새겨가지고 세 군데 붙어 있습니다. 제가 하도 강조를 해갖고 강의실에 결금시키 요거 하면은 무조건 합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여튼 힘드셔도 잘 참아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